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드리고 있죠. 이런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찍어 나가기 위한 지금 분석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도 확률 높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두산중공업 부채 3조 청산, 기업 정상화 직전 100% 폭등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빠르게 어느 정도 유상증자 이후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슬슬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고민하냐? 이거 청산을 해야 될지, 물리신 분들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청산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들께서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산중공업은 끝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었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 상세하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이 왜 하필 최근에 유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이 여태까지 어떠한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두산중공업의 채권 단비 3조 다 갚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이후로 이제 부채 청산을 하고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과거에 왜 이렇게 두산중업이 실적이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중업이 과거부터 굉장히 잘 나갔던 이 기업이 문제가 생긴 바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업에서는 10년 연속 흑자를 냈지만 두산중업이 적자가 된 바로 이유는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두산과 두산솔루스, 두산퓨어셀, 그리고 그 아래 두산중공업, 그 아래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이 있는데요. 밥켓하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적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두산건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내왔던 기업이기도 했고요. 계속 영업이익에서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의 계열사의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기타 영업 외 손익으로 계속해서 흑자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도 금융이익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이 두산건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투자 손실을 1조 5,300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을 보면서까지 버텨오고 버텨왔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산중공업이 망한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이다? 두산건설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산건설의 투자 손실이 없었다면 적자는 10분의 1 수준이었고요. 이런 여태까지 두산중공업에서 있었던 주가 하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이러한 적자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에 유동성 시장에 엄청난 투자 자금이 금융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바로 작년 6월 달에 산업은행과 지금 현재 보시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엄청난 투자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두산중공업의 1.2조 추가 지원이라는 뉴스 내용이 있죠. 최종적으로는 3조 6천억 원을 엄청난 이 채권을 빌리게 됐다, 돈을 빌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엄청난 투자 자금을 빌려서 기업 정상화를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한번 안 좋아지기 시작한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어서 엄청난 흑자를 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 돈을 단기간에 쏟아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자 두산의 적자인 늪이 11분기 만에 탈출하는 굉장히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 2021년도 1분기부터 흑자로 다시 한번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안 좋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목표인
재무 구조 개선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돈을 계속해서 갚아오면서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시켰냐면 앞서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를 발행해서 앞서 기업이 빌렸던 이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번에 1조 5천억 원 중에 7천억 원이 빚 갚는 데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빌렸던 이 3조 6천억 원 빚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라고 했죠? 두산건설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죠. 두산건설 때문에 적자가 이렇게 심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두산건설을 매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굉장히 불신, 과거부터 건설 살리기 위해서 거의 호구같이 퍼줬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깎여 있는 상태이죠. 잘못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 기업 자체가 파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채권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단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채권단의 평가를 완벽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요것이죠. 두산중공업 빚을 갚기 위해서 진행한 유상증자의 제대로 된 성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최근에 유상증자 마지막 빚을 갚게 되는 유상증자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느냐? 엄청난 규모로 발행된 이번 유상증자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요. 날짜하고 이 유상증자 가격입니다. 지금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모 주식의 지금 이 공모 주식의 예정 발행 가격이 18,100원이라는 점입니다. 자, 18,100원이면 우리가 현재 보여지는 주가에서 여기 해당 선이 될 수 있겠죠. 18,100원 정확히 하겠습니다. 18,100원. 18,100원이면 최근에 이 주식이 저가를 찍고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가도 내려가지 않고 버텨준 지지라인 부근이기도 하죠. 그죠? 18,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졌고요. 이것이 확정되는 날짜는 2월 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12월에 내놓고 신주 배정일 해서 청약 들어가기 시작하는 일이 청약 예정일이 2월 10일 날짜로 잡혀 있고요. 1월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주 배정일 기준 1월 3일 날짜로 결정이 되고 결국에는 청약이 시작된 날짜가 2월 중순 정도야 돼서야 청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상장하는 날짜가 3월 4일입니다. 이 날짜만 봐도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글로벌 경제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원전입니다. 그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죠.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2017년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내렸고요. 수영 남은 월정 1호기에 조기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신고리 5기, 6호기에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건설을 중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말 그대로 탈원전을 진행하게 된 거죠. 탈원전이 진행되는 현재 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바이든 정권 이후로 트럼프 정권 이후로 바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이든 정권에서 가장 첫 번째 이행한 것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서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친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시작했죠. 바이든 정권에서 이렇게 이 친환경 테마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망가진 경제 체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이클, 새로운 사이클을 돌려야 됐고 그런 새로운 사이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중요했던 전기차였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투자 자금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미국의 중심에서 회복되는 구조를 가장 바래왔기 때문에 바로 탄소 중립 정책을 강력하게 미뤄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바이든의 원전 정책입니다. 지금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해내야 돼요. 그 전까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했는데 이런 중국을 완벽하게 규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바로 이 발전소 자체도
탄소 배출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원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원전은 무공해 청정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강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은 바로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바로 방사능 유출이라는 분명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영향이 얼마나 강한지 센지는 뭐 그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은 해당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방사능 유출이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은 그 자리는요, 몇백 년간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부지에 남아있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뭐 때문에? 방사능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라지기 전까지 이런 피해들까지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완벽하게 무공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공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포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원자력 발전의 엄청난 이점, 장점들은 굉장히 큽니다.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친환경 정책이 진행되는 시대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런 장점들과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무공해다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포장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저탄소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다음 정부에서는 바로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자 원자력 발전 심지어 탈원전 차별화를 통해서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재개하겠다라고 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보수 측에서는 당연한 거죠. 문재인 정부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 스마트 원전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지금 현재 미국이 만들어낸 글로벌적 흐름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다음 이 원자력 발전의 업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슬 다가오는 대선 일정 2022년도 3월 초입니다. 예정일은 3월 9일인데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3월 초로 바라보고 있는 대선 시즌에 맞춰서 바로 이 두산중공업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의지가 느껴지죠, 여러분들. 청약 시치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보이시죠? 이게 딱 맞추는 게 대선 시즌에 맞춰서 이미 미국의 큰 그림 하에 원자력 발전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강력하게 밀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 종목들로서 최근에 가장 큰 급등을 보여줬던 두산중공업이 이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18,000원 이하 자리까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대선 시즌에 맞춰서 바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중공업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청약까지 꼭 하란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까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가가 적어도 18,000원 이하로 자리가 빠질 때 18,100원 이하로 주가가 만약에 조정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엿볼 수 있겠다? 우리가 좋은 반등 자리에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린 바 있죠.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시장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현재 과거에서 벌어졌던 일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는데 2008년도 당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설명드렸죠. 이 금융 경제 위기, 과거 2008년도, 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부터 미국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바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그림을 가져갔죠. 보이시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주식시장이 급락했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양적 완화가 진행됐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현재 타이밍에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슬슬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이미 경제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 금리 인상, 테이퍼링까지 시작한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 직전, 미국이 경제 정상화 직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을 슬슬 미루면서 바로 미국의 신용도 강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국가부도 위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2011년에도 의회 부채 한도 협정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굳이 미국은 자신들이 이런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까지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을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은 바로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K자 회복입니다. 미국만이 경제 회복을 하는 구조를 가장 원해요. 지금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놓다 보니까 다 같이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따라오는 자들을 떨궈내기 위해서 바로 행동하는 것이 글로벌적 위기를 한 번 더 만들어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한국과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들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도 한 번 떨궈내기 위한 털어내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증시의 흔들림이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때 당시 고점 대비해서 주식시장은 20% 이상 급락이 나온 자리가 나왔어요. 최근에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죠. 금리 인상 논의하고 있죠. 만약에 경제 정상화가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신용도가 흔들리는 시장이 분명히 오겠다. 바로 이 타이밍이 바로 12월 15일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만약에 이 타이밍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큰 급락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할 때는 바로바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닌 두산중업 이런 주식을 사시더라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악재에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산중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18,000원 이하 자리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겠다, 하락을 유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시장에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이런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혹시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떨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겠죠. 왜? 두산중공업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부채 청산을 이뤄내지 못하면 채권단에게 또 한 번 압박을 받게 될 거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대로 된 회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나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상승할 맛이 있을 만한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현재 원전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시즌에 맞춰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바로 유상증자를 준비한 만큼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저가 대비해서 엄청난 급등세를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절반 정도만 수익을 챙기더라도 많게는 한 30% 40%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욕심 없으신 분들 한 10%만 먹고 나오셔도 됩니다. 이런 파동에 한번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제 두산중공업에 8월달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 종목들 다시 움직이겠다라 말씀드렸고 8월달 매수 이후에 30% 4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는 150%가량의 급등세가 나왔죠. 이번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맹신하려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두산중공업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맹신하시기보다는 투자의 참고사항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요.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이드라인 드렸죠. 잘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까지 참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청약 전에 팔고 나신 걸 추천드려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청약 날짜는 바로 2월 청약 시작 날짜는 2월 10일 날짜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는 1월달 부근에 만약에 1월달 전에 시장이 과도하게 빠지면 샀다가 2월달 청약일 전에 팔아버리는 전략이 가장 괜찮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청약은 피하시면서 투자 주가가 흔들림에 의해서 움직일 때만 정확하게 사고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두산중공업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두산중공업만 거래를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림에 따르면 좀 기다려야 되는 타임이에요. 당장에 사시면 안 되고요. 좀 더 하방에 좀 기다렸다가 저가에서 사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손가락만 빨고 있지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단타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 수익 볼 종목이 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급등 추천 종목들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 자료를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를 통해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일 상한가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장마감 특징주는 뭐였는지, 아침에 시황에서 오늘 아침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뭐였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테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지금 가장 대표적인 테마 이슈들을 최근에 핫한 이슈들 정리해서 후보 종목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나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변동성이 큰 증시였는데 계속해서 연속된 수익을 여러분께 드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추천 종목들 드리겠다 말씀드렸고, 적어도 80% 이상의 확률로서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3% 단기 수익을 챙기셔도 좋겠지만 종목 업종에 따라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린 다음부터 주가 몇 퍼센트 급등, 120% 급등하는 모습들, 3일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급등, 제가 제시드린 다음부터 150%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 이외에도 50%, 30%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쉽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곳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과 그리고 댓글란에 고정으로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링크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확률 높은 종목의 매매를 하기 위한 분석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 내 계좌에 우상향을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영상들도 굉장히 유익한 영상들 많이 전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벌써 14,001명,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4,100명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빠르게 2만 명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선물을 하나 더, 자료집을 싹 다 정리해서 선물을 하나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을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여러분들 무언가 결과를 여러분들께 장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항상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는 점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항상 많은 과분한 응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항상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